innocent, you know that, right? 그러면 무용보 브로스 극장에 가다 100회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회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는 며칠 전에 개봉한 저스틴 티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 네? 해부의 추락인가? 추락의 해부입니다. 추락의 해부. 아나토미 오브 폴이라는 영화를 네. 다들 보셨는지 이거 보기 힘들었는데 다들 듣고 지금 네? 네, 추락의 해부. 힘들게 봤습니다. 예. 이게 포스터에 이렇게 눈 속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옆에 네.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포스터인데 이 영화는 뭐 워낙 저번에 이제 깐느에서 빨메도르 예. 황금 종려상을 무려 받았죠. 빨메도르를 네. 받은 작품이라서 다들 너무 궁금한 거야. 그쵸. 그리고 막 평론가들이 극찬을 해가지고 사실 아까 뭐 리뷰에서 누가 그러신 것처럼 원래 번스타인을 하려다가 마에스트로 그거를 하려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극장에 오래 걸려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죠. 왜냐면 우리 국내는 아무래도 헐리우드 좀 편향이라 네. 이런 깐느에서 인정받은 작품은 네. 또 이렇게 기생충. 그래서 이거 딱 이 개봉했을 때 빨리 보고 네. 빨리 리뷰 안 하면 이거 못 본다. 네. 한참 못 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좀 이걸 땡겨서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땡겨서 이걸로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보셨는지는 안 물어봤고 영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 저우지간 이 영화를 했는데 네. 확실히 그런 그 논란을 한번 해볼 만한 그리고 얘기를 해볼 만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추락의 해부. 해부. 여기 자꾸 헷갈려. 해부의 추락인지. 아니요. 프랑스 영화죠? 네. 프랑스 영화고 쥐스틴 트리에 네.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각본은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남편인 네. 예, 아르투르 아라리라는 분이랑 같이 각본을 부부가 예, 했군요. 각본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 두 부부가 각본을 쓰면서 그 장면에 이미 대사나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도 하고 그렇지. 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가 지난 99회 바비도 부부가 집필을 네, 했는데 그러네요. 예. 이것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애정 만세입니다. 부부 만세.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딱 그 겸상에 딱 이게 나온 거야. 다. 깊이도 영화 네. 다 봤어. 그러면 저기 차라리 안 보길 원했네. 네. 그렇지 뭐. 이거 보기 힘든데 어떻게 봤어 너? 너 힘들게 봤지. 뭐. 새벽에 내가 얼마나 화를 내면서 봤다고 이걸 내가 진짜. 새벽이었어요. 형 봤을 그냥 때? 포기하지. 너 왜 새벽 이렇게 1시에 내가 봐갖고 아, 진짜? 새벽 3시까지 봤는데 이걸 잘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잠은 안 오더라. 형 지금 새벽 3시까지면 이미 땡인데요. 2시간 반짜리 영화면 30분 날린 것 같은데요. 아니 잠들진 않았어. 아, 잠들지 않았어요. 너 자는 이게 거 잠들 수는 지금 없는 모르니까 영화. 장지는. 아니 네. 잠들 수는 없는 영화인데 화가 막 나요. 알았고요. 네. 좌우지간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감독이 예. 메가폰을 잡은 네. 그런 영화입니다. 네. 주인공도 여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예. 주인공 산드라. 산드라. 독일계 여성인 것 같죠? 네, 독일 배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의 아, 그쵸. 설정도 설정도 독일 사람인데. 예, 독일 사람인데 런던에서 살면서 네. 남편을 만나서 그렇죠. 지금은 프랑스의 프랑스에 어디 산 속에 있는 그렇죠. 약간 예. 지방 근교에. 별장 같은 아주 산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그렇죠. 예. 여성입니다. 작가고. 예. 네. 산드라 휠러라는 배우가 예, 역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썼네요, 그대로. 휠러. 산드라. 그러나요. 예. 이 배우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예. 뭐 독일 배우고 예. 프랑스 영화에 나왔고 근데 이번에 오스카에 이 배우가 출연한 영화 2개나 올랐어요. 네. 추락의 해부 이거랑 네. 또 Zone of Interest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여기서도 주인공이야. 네. 근데 이 배우가 갑자기 두 편에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자기가 출연한 영화 두 편이 오스카 작품상에 후보로 오른. 게다가 이분은 이번에 오스카 여우주연상 네, 후보에 올라갔죠. 후보에 올랐는데 강력한 네. 컨텐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엠마 스톤이랑 아주 경합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로? 이 영화로 올랐어요.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아니고 두 개는 못 오른대요. 두 개 영화로는. 네. 한 개 영화로밖에 못 그래서 오른대요. 이걸로 올랐는데 아주 연기가 처음 보는 배우인데 약간 독일 그 캐리 멀리건? 예. 독일의 캐리 멀리건 같은 캐리 멀리건 닮았네요. 네, 그런 느낌이 네, 인상이 듭니다. 좀 비슷하네요. 네.
네, 산드라의 남편 사뮤엘 역으로는 사뮤엘 테이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 이름 썼네요. 자기 썼네, 진짜. 네, 이분이 바로 그 추락한 장본인이죠. 그렇죠. 해부당하는. 네. 참 이게 참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1살이죠.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시각장애는 아니었고 사고로. 예, 4살 때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시력을 잃었죠. 예, 시력을 잃었는데 이 사고의 책임이 이제 아빠한테 있다. 뭐 이런 설정들이 중간에 나오죠. 예, 다니엘 역으로 밀로 마차도 그라너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 얘는 원래 좀 다니엘은 아니군요. 예, 근데 참 이 꼬마 배우가 네.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 꼬마랑 강아지가 다 그렇죠. 했습니다. 예. 개랑 애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개랑 아니야 강아지가 더 잘했어. 예. 개랑 애가 이 다 다니엘이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요새 최과장 참 강아지 키우죠. 예. 아주 그냥 거의 행복합니다. 강아지 때문에. 네. 예, 강아지 이 종류가 뭐였죠? 엄청 예. 빨리 달리는데. 이게 그 양치기 개잖아요. 그죠? 보더콜리. 네. 보더콜리. 스눕 역으로. 스눕. 메시라는 강아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메시예요. 예. 축구를 잘하나 봅니다. 근데 예. 얘가 표정 연기도 되고, 내가 이런 개는 처음 봤어. 이번에 그래서 뭐 각종 시상식에서 이 개에 대한 칭찬이 아, 그래요? 예, 왁자지껄. 깐느에서 저 팜 도구상이라는 걸 받았다는데요. 받을만 하죠, 진짜. 표정 연기가 되는 개는 난 또 처음 봤네. 저는 그 중간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사건 현장에 막 와서 막 취조하고 막 이렇게 사건 현장 막 검식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개 따라서 카메라가 들어올 때 있었거든요. 터벅터벅 들어와서 개 시선을 이렇게 네, 따라가지. 식탁 뭐 테이블 지나서 사람들 모인 데까지 가는 걸 뒤에서 카메라 쫓아가는 장면. 그래서 야, 저 개가 진짜 연기는 이번에 그 촬영 뭐 대단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죽고 근데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가 모호한 거죠. 그렇죠. 모호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내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제 그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알던 변호사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전에 만났던 관계였을까요? 뭐 알기는 아는 사이인데 이 주인공 산드라가 되게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유명세가 있고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아는 관계였던 변호사인 것 같아요. 네, 뱅상이라는 변호사 역으로 스완 아를로드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이 배우도 참 인상적이었죠. 네. 변호사. 네. 약간 이 캐리 멀건이래. 산드라 이 배우한테 약간 좀 크러쉬가 있는 것 같은. 네. 묘한 라인이. 그러니까 이 산드라를 좀 좋아하는 것 같죠. 예, 이 좋아하죠. 변호사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 변호를 맡아서 사실 이렇게 뭐 수임료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 뭐 배경 설명 이런 게 헐리우드 영화처럼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뭐 이게 좀 뭐. 그렇죠. 뭐 불친절해.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 프랑스 영화다워. 네네. 예, 배우는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작년 칸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추락의 해부. 아나토미 오브 폴이고요. 이게 이제 불어 제목은 아나토미 듄의 주대. 아나토미 돈슛이네요. 돈슛. 네. 돈슛도 아니고 하여튼 아나토미 돈슛 뭐 이런 제목이겠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독일 태생의 프랑스에 사는 여자인데 영어로 얘기하는 걸 편애해요. 그러니까 3개국어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독어는 한마디도 안 하지만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거의 플루언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재판정에서도 나중에 지금부터는 좀 영어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영어로 하죠. 그럼 독어로 왜 안 하지? 독어가 더 편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어와 불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실 때 자막 읽기가 좀 바쁘시고 근데 이제 영화는 자체는 이제 프랑스 영화입니다. 네. 방금 최 과장 얘기한 대로 작년 5월에 열린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들이 좀 푸대접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받기도 해요. 네.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대중적이지 않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들을 가끔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도 황금 종려상을 받았었죠. 나는 저 영화가 몇 년 전에 뭡니까 그 18년도에 어느 가족이 받았어요. 코레다 히로카제. 19년에 기생충이 받았고요. 우리가 했던 영화 중에서 아무르라고 있었죠. 아무루.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했던 영화들이 많네요. 깐느가 2010년도에 엉클 분미. 태국 영화 있죠? 엉클 분미가 2010년도에 받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깐느를 보고 이제 놀랬던 게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이 안 열렸어요. 근데 안 열리다가 2021년도에 그 티탄이라는 영화가 이게 프랑스 영화인데, 나 이거 보고 되게 좀 충격받았거든. 이게 좀 너무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여러분들 안 보셨죠, 그 영화? 티탄. 티탄. 어떤 식으로 갔는데요, 뭐가? 이게 좀 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되게 뭐가 세요? 그냥 세. 소재가 아니면 약간 좀 시크하다고 해야 되나? 소재랑 이런 수위도 그렇고 되게 특이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슬픔의 삼각형이 받았어요. 근데 가끔 이런 티탄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추락의 해부 포스터 보고 이것도 약간 그런 쪽이 아닌가 하고서 이제 좀 사실 좀 조마조마 약간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뭐 그건 아니고 추락의 해부는 기본적으로 법정 영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범죄, 법정, 스릴러 이쪽입니다. 프랑스 법정 영화는 네. 니키타 이후로 처음이에요. 니키타는 법정 영화는 아니고요. 법정 나오는 영화잖아. 법정이 나와. 예, 그래서 이 법정 영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온 법정 영화와는 좀 다르죠. 이게 프랑스고 프랑스 법정은 이렇구나라는 느낌도 있고, 게다가 이거는 약간 그 시선이 아까 강아지 얘기도 했지만 이 애가 되게 결정적인 어떤 증인 역할을 하는데 앞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애의 증언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 감독이 되게 모호하게 이게 그 사건이 결론을 안 내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끝까지 모르겠어 나도. 예, 그게 포인트야. 그 재미. 그게 팩트는 몰라요. 팩트를 모릅니다. 네, 이게 진실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주 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가시다 보면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뭐 나중에 결론은 나누지만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는 각자 또 입장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뭐 얘기해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포일이 안 되는 방면으로. 근데 이거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거 빨리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걸려 있을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분들은 잘 검색해가지고 보세요. 근데 이게 촬영이랑 그림이 때깔이 너무 좋아서 극장에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럽풍의 솜씨 이걸 감상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헐리우드 법정영화처럼 막 나중에 막 정의가 승리하고 막 반전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예, 되게 잔잔하면서 심리를 다루는 그렇죠. 그런 거죠. 아니 오히려 추리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범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는 추리.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 벌써 하시게요?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만 손 털고 나갈래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애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그거 헷갈려. 이거 스포일까?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그 약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정도는. 자, 이거 이제 전체적인 얼개를 최 과장이 좀 설정을 얘기해 주시고. 네. 어쩌다가 이게 지금 법정으로 갔는지. 네. 뭐 아까 대충 말씀드리긴 했는데 남편인 사뮤엘. 왔다 사무엘. 예. 사뮤엘은 사실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죠. 그쵸. 교사인데 작가를 예. 하려는데 잘 안 되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예. 사실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국 런던에서 만난 이 독일계 아내가 글을 쓰는 사람인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재능이 있고 자유분방하면서 소설가죠. 예. 네. 잘 쓰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좀 승승장구하고 있고 평단에서 평도 되게 좋고 팬층도 있고 좀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좀 잘 나가니까 이 남편 사무엘이 모든 거를 이 아내 중심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뭐 키우는 부분에서도 남편이 훨씬 더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있는 거죠. 나도 좀 글 쓰고 싶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너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라는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죠. 일단 영화의 첫 장면은 이 산드라가 자기 집 거실에서 어떤 그 대학원생이 논문을 쓴다면서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인터뷰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쵸. 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남편이 갑자기 음악을 크게 틀어요. 그것도 레게를 예. 쿵짝쿵짝하는. 그 음악이 이제 이 영화의 키종. 예. 흘리고 그 계속 그 스틸 드럼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쵸. 띵동띵동하고. 이게 원래 이제 원곡이 50 센트의 노래죠. 핌프라고 PIMP. I don't know what you heard about me.
50 센트 인다 클럽으로 아주. 예, 그게 50 센트라고 랩 이제 랩 아티스트인데 그 유명한 곡을 이게 정말 김 PD가 얘기한 대로 스카로 레게로 바꿔가지고 연주곡이야. 그래서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지? 그랬더니 원곡이 이제 지금 들으시는 50 센트 노래고 오, 지금 나와요? 좀 나와야 되겠지. 네. 50 센트 하면 뭐 TMI이긴 하지만 8마일 영화 8마일에서 네. 에미넴하고 공장 옷 입고 같이 랩했던 그렇죠. 뭐 래퍼입니다. 진욱이 래퍼도 좋아하니까. 근데 그 음악이 이 영화에도 되게 중요한 저기죠. 뭐 소재로 사용이 되죠. 왜냐면 네. 그 음악이 얼마나 시끄러웠느냐. 예,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시끄럽게 틀어가지고 처음에.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까지 음악이 너무 크니까 네. 아 내가 좀 이따가 어디로 갈 거니까 거기서 만나서 인터뷰를 계속하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대학원생은 떠나고.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원생이 이제 떠나고 뭐 이럴 고쯤에 그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다니엘이 그 강아지 스눕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죠. 예, 이 시각장애인인데 이 개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챙겨서 이렇게 길도 잘 안내하고. 위험해. 그 산인데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이 가능한지 몰라. 그 개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각 장애이긴 하지만 물체를 가까이 보이면 그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밟고 얻은 거 정도는 아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죠. 근데 아직 집에서는 크게 음악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갑자기 이 개와 스눕이랑 다니엘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개가 막 달려옵니다. 네. 집 앞으로. 네. 그 장면을 보여주죠. 그렇죠. 근데 개가 딱 달려간 곳은 피로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네. 눈밭에. 예, 눈밭에 그 사무엘이 떨어져 있고, 네. 예, 그 피를 흘리면서 집 현관 앞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 상황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나와서 급하게 이제 그 경찰에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게 겁니다. 이제 포스터죠. 이 예. 3층에서 떨어진 아빠의 시체. 네, 그 그렇죠. 앞에 아내와 아들이 강아지와 함께 이제 이 사건입니다. 거죠. 이 사건이 이제 이 요체고요. 이 영화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이 가는 거죠. 네. 자살이냐 타살이냐, 네. 사고냐.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뭔가 미심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전날 두 부부가 굉장히 크게 말다툼을 했고 그 말다툼을 한 거를 녹음해 놓은 남편의 그 녹음 파일이 발견되죠. 발견이 된 거죠. 그 남편이 갖고 있던 USB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피의자다라고 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을 하고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네, 그래서 이제 산드라는 이제 변호사를 찾게 되고, 근데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예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그 뱅상이라는 남자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고, 그 뱅상이 이제 집에 와서 그 사건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예. 그렇게 쭉 재판이 이 사건을 해부해가는. 그렇죠. 예. 이 사건과 이 가족을 다 해부하죠. 예. 이 가족의 과거사와 그거를 애가 법정에서 다 듣고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과거들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나중에 그 아이가 다니엘이 증언을 하게 되고, 예. 이 이야기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치닫게 되는데. 결론이 안 나. 네. 결론이 나긴 나는데 이제 우리는 보고서 이게 찜찜한 거지. 잔병감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진실인지, 네. 저 애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뭘 한 건지, 하여튼 네 그래서 추락의 해부가 됩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보고 나서 이게 근데 깐느 빨매도를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산골에서 벌어진 사건의 그냥 그 법정 리걸 크라임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엄청 무슨 반전이 있다거나 아니면 스펙터클한 뭐가 나온다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촬영과 처음에 그 개 시각으로 이렇게 하는 그 촬영이랑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 처음에 한 30분을 김 PD도 앉았다며. 그래서 새벽에 봤는데 그래서 앉았겠어? 왜? 옆에 이쁜 여자가 앉았니? 이게 궁금해져. 지금 뭐가 인상적인 건지. 촬영이랑 이 프레임이랑 앵글을 담아내는 그거가 그냥 보통 범상한 영화와 완전히 달라요. 특히 클로즈업을 많이 쓰는데 적절하게 써가지고 어떤 그 몰입도를 확 증폭시키는 거죠. 처음에 다 대화거든. 그렇죠. 다 대화인데 그 음악이랑 사건을 들여다보는 그 어떤 컷이랑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다. 아 이게
프랑스 영화가 하이브리드가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에 바프타에서는 그래서 7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고요. 오스카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그 다음에 편집상까지 5부분에 올랐어요. 편집상도. 나는 이거 5개 부분 다 줘도 된다고 봅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티 안 나게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 역시 후하시네요. 벌써 후회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대중적인 어떤 흥행이나 재미 이런 거는 물론 전에 우리가 깐느의 어떤 시선이라는 게 사실 좀 얼로 튈지 잘 모르는 럭비공 같잖아요. 그 티탄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자꾸 티탄 어이가 없습니다. 궁금하네 어떤 영화인지. 그 티탄이 뭐냐면은 어떤 여자 차랑 섹스를 해. 아, 네. 자동차랑 뭐 그런 얘기야. 차를 좋아하나 보지. 머리에 쇠가 박혀 있어요. 그 티타늄이. 하여튼 뭐 그런 어이가 없는 그런 없는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근데도 뭐 하여튼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아나토미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그 어느 가족 기생충 그게 이제 어떤 가족이나 이런 걸 했다면 이것도 역시 가족을 프랑스식 해부하는 거죠. 그렇죠. 뭐 깐느가 물론 뭐 프랑스 영화들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고 프랑스 영화들 위주로 가는 적들이 있어요. 국제 영화제지만 하지만 이거는 작년에 오펜하이머나 플라워 킬링 문이나 뭐 이런 영화랑 경쟁해볼 만한 그런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저는 좀 어려운 책을 읽는 기분? 어려운 책. 예,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굉장히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나만의 어떤 감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통적인 감상을 가질 수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잘 이렇게 읽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다 보면 어떤 나만의 감상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영화는 이런 부분이 좋았고 뭐 저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예, 좀 그런 책을 읽는 기분이었고요. 근데 흥미롭긴 흥미로워요. 저도 김PD 형이 뭐 앉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흥미롭기 때문에 잘 수는 없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막 와,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까 막 궁금해서 흥미로운 그런 흥미가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뭔데? 너무 짱나. 예. 이 짜증이 약간 동반되는 어떤 그런 감정의 흥미죠. 그래서 죽은 거 왜 죽은 거야 왜? 예. 근데 저는 이제 두 부부의 그 싸움 전날의 싸움 녹음 파일이 이제 재판에서 공개가 되잖아요. 보세요. 예,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만의 감상이 거기서 딱 찾아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이거는 밑자락을 쭉 깔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서는 요게 일단 핵심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마다 진짜 느끼는 이 상황을 읽는 눈이 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의 읽는 그 어떤 딱 그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하시죠. 네. 우리가 뭐 이 영화 뭐 스포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생각에 이 산드라가 유죄다 무죄다 이것까지는 얘기하죠. 네. 자기 생각에. 왜냐면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밝혀지지 않으니까. 평가할 때. 예, 나중에 별점 매길 때. 별점 매길 때. 그 얘기를 좀 하도록 그래서 저는 합시다. 네. 그 장면에서 참 좋았어요. 이 영화가 이게 그냥 그렇게 범상한 영화는 아니구나. 진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럴 거예요. 특히 부부 관계는 묘한 경쟁심과 어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사랑과 뭐 질투, 시기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진 어떤 그런 원망도. 원망 뭐 이런 감정들이 좀 약간 혐오감? 상대된 혐오감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게 인간관계고 부부관계인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부부가 비슷한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경쟁심. 그쵸. 특히 아내가 여기는 아내가 성공한 작가잖아요. 이미. 남편도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고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아내한테 아이디어도 뺏기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남자의 어떤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겠구나. 서로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누구 편이야 라는 입장이 생길 것만 같거든요. 그런가요? 그게 말하자면 짜증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뭐 안 여기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 그냥 아, 이렇게 이 젠더 이슈가 객관적으로 있습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객관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편이 딱 생기더라고요. 남편 예. 편을 들게 되나요? 남편. 저는 제가 입장에서? 남편이니까 예, 남편이고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서 약간 좀 눈물이 좀 찔끔 났는데 되게 연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럴 그리고 수 있겠네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확 들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남편이 약간 네. 주부 역할을 좀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와이프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글을 쓰고. 가끔 외도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이 그 음악을 크게 튼 이유가 그 사실 매력적인 어떤 대학생이 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랑 저 사람이 지금 히히덕거리고 있다라는 참고로 느낌. 이제 여기 이제 주인공 산드라는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은 예. 바이섹슈얼이라는 걸 알 수 예, 있죠. 예.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그 라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이거는 모르고. 과거에 어떤 어페어도 있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부의 되게 중요한 점은 이 아이가 4살? 요때 큰 사고가 있었다라는. 예. 근데 그 사고를 남편이 애를 좀 늦게 데리러 가서 뭐 이거에 대한 자책이 있고 애가 그것 때문에 시력을 잃었고 그 트라우마가 이 가족한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트라우마 당사자인 아이가 예. 그래도 잘 커가지고 예. 같이 사는데 아마 여기로 이사 오고 뭐 이런 것도 그 결정에 아마 있던.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와 아빠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씬이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회상하면서 그거는 씬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씬으로 나왔죠.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는 씬이 나오죠. 예. 그랬나? 예, 아버지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해주는데, 그거 되게 불리언트한 씬인데 왜냐하면 목소리는 아이 목소리거든. 네. 입 모양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묘한 아주 거죠. 뛰어난 장면이죠.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읽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장면이 독립적으로 저한테 확 다가오는 게 있어서 아들에게 뭔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딱 드러내놓고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쨍하게 보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 안에 이렇게 살짝 숨겨서 자기의 상태와 어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담긴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뭐 아빠는 이런 상태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독립적으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좀 아주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에 앞에 그 문구를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스포일 있다고. 아, 이건 뭐 스포일이. 제가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감상평이 사실 이 영화의 최고의 스릴러의 정점의 사건들을 지금 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차피 안 볼 거야. 사람들이 못 보시려나?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시는 아니, 거야. 나중에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듣고 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문제 없을 것 OTT로 같아. 나오면은 네.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이거 듣자마자 빨리 극장 예매하고 가세요. 예. 저는 이 영화야말로 정말 가랑비에 어쩔 줄 모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맞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저는 영화 정보 스릴러라는 것만 보고 갔거든요. 스릴러.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갔어요. 나는 심지어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어. 내용도 근데 제목에서 이미 누가 로맨틱 나한테 이런 이상한 내용이 스포일을 아닌 것 했어. 같잖아요. 이거 로맨틱 코미디야 그래가지고 나는 에이 진짜. 근데 저는 이 영화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놀랍다고? 이따가 후한 점수를 드릴 거예요. 진짜? 예. 저는 이 영화 너무 놀라웠던 게 이번에 그거 통계 조사하고 나서 어디가 놀라워요? 어떤 점이 놀라웠냐면요. 이 가랑비가 우리가 흔히들 스릴러, 추리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점점 고조돼서 빵 터지는 이 스릴 때문에 아까 전에 최관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이나믹을 주지. 일부러. 근데 이거는 이 사건 자체도 충분히 누군가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건일 수 있고요. 그 당사자가 우리일 수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점들이 나로 대입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작은 듯하지만 정말 인간 본성의 숨김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바이섹슈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거에 사실은 영화 점점 옷 적게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저는 잘못 없고 이 산드라가 내 죄 없고 변호사 붙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잘 변호해주면 그냥 내 잘못 없이 끝날 것 같은 것처럼 나오지만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던 USB 이런 것들이 뒤에 점점 밝혀져요. 이거를 사건을 대하는 이 엄마 산드라의 심정이나 아들, 개, 강아지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상대 측의 검사 정말 뒤로 갈수록 치열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되게 진부한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내가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가 길어. 근데 저는 그게 길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자막들 많고 글 많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막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밝혀내고 싶은 거지. 근데 이 감정이 이렇게 들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게 과연 황금 종려상을 받은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과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어떤 막 추리물, 뭐 스릴러, 막 서스펜스 막 이런 영화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사건을 다루고 인간적인 사건에 이 점층적으로 가는 이 맛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딱 끝나는데 뭐 저는 누가 유죄건 무죄건 이거 상관없이 그냥 제 느낌은 어떤 거다라고는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쵸. 이거 확신이 없어. 이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내도 아까 전에 오상님이 초반에 얘기한 것 잔병감이 드는데 이 잔병감이 보통 우리가 배가 아프면 빵 때리는 화장실 씬이 있고 우왕 나오는 씬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온 거죠. 변비야. 근데 나는 나올 줄 알았거든. 내 느낌상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잔병감이 이상한 잔병감이 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연출을 한다고? 아까 오샥 형 얘기했던 뭐 클로즈업 하는 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이 눈밭에 피 막 이렇게 우리 스토리 얘기하면서 최 과장님이 얘기했던 아빠가 누워있는 이 사람 시신을 보여주는 이게 카메라가 쭉 따라서 보여주는 씬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 또 하나 조금 소름 끼칠 수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닌데 그 계단 올라가는 거 그거 왜 그렇게 가슴이 떨리죠? 그냥 뭐 무섭지 않은 씬인데 어디 계단?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기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씬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같이 올라가 보잖아 거기. 아들이 창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씬들 뭐 이렇게 뭔가 부등호 표시가 점점 세게 막 이런 것처럼 영화가 온통 그런 카메라 기법들이 있고 연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대해서 좀 놀랍다라는 얘기는 뭐 이따가도 드릴 거지만 미리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예. 나는 진욱이 네가 놀랍다. 그래요? 뭐가 놀라워요? 너가 진짜 달라졌어. 아니 뭐가 달라져? 우리 진욱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져? 아니 진욱이는 베끼면 베껴볼수록 얘가 베낄 게가 많으네. 옷을 많이 입고. 뭘 또 베끼긴? 왜 베껴? 거기서 왜 베끼냐? 아까 우리 너한테 이런 평이 나올 줄은 몰랐어. 뭐야 이게? 무용복장 가다 얘가 통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진욱이는 Everything Everywhere 그 영화 같은 스타일이거든. 근데 싫다고 그랬잖아 그 영화. 근데 이 영화는 또 좋다고. 모르겠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껴야 돼. 아니 뭘 나올 이렇게 때까지. 제가 이제 안가주망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입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안가주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영화 뭐 안 나 이 영화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인물이 딱 한 명 있어요. 검사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요? 검사는 저거 약간 전화라도 검사가 졌다구나. 감독이 이제 검사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약간 빌런으로 박았어.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우리가 이 산드라 편에서 볼 수 있게끔 검사를 와, 또 완전 다르게 보셨네.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난 프랑스 법정이 좀 특이하더라고. 왜냐면 여기는 약간 농담도 하고, 그쵸. 물론 뭐 이렇게 천박한 건 아닌데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롱이랑 그쵸. 힐난 시니컬하면서 농담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증인들도 뭐 주머니에 손 꽂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 법정은 되게 딱딱하죠. 그렇죠. 네. 뭐 주머니에 손 꽂고 어디 꼼 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사실 법정 영화 톱10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했던 영화들은 이제 다 재밌고 뭐 서스펜스 있고 막 이런 영화들이었는데 막 이거가 몇 년 전에 개봉했으면은 법정 영화에 들어갔겠네. 무조건 들어갔을 네. 네. 저는 이 프랑스 사회의 남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2015년이니까 한 18년 전에 가서 봤잖아요. 그 막 가정에 들어가서 막 팍스 그렇게 동거, 계약 동거 이런 것도 막 취재해보고 막 이런 거 해보니까 그런 거 해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눠보고 서로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여기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영화가 잘 해석이 안 되겠다 싶은 점이 딱 그거였어요.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저 훌륭한 부부일 수 있다. 저 두 사람이 여자가 외도를 하건 남편이 아이에게 큰 실수를 해서 큰 사건이 나건 저 가정이
그대로 한 가정으로서 남들에게 혹은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가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먼저 시작되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 가정이 갑자기 추락 사건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이야. 그냥 우리가 보기엔 되게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보지만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 가정에게 갑자기 남편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고 그러면 아내가 저 남편을 죽였다고 경찰은 기소를 하고 검사는 그걸 발견하려고 막 헤집고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 헤집어 놓기만 했지 특별한 어떤 진짜 증거를 못 들이내면서 계속 정황 증거로 괴롭히는 거야 사실은.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팍 들춰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을 내버리는 거지. 그냥 사망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야. 왜냐면 증거가 없잖아.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죽였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건을 검사가 진짜 막 나쁘게 막 끌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현실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프랑스 사회의 그 굉장히 그 자유분방하고 아까 그 법정에서 농담한다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문화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해석이 가능한 그런 장치들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감상은 어떤 거였냐면 아까 얘기한 남편이 그 녹음을 했다라는 USB에 녹음을 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느낌이 좀 쎄한 게 있잖아요. 이 남자 도대체 뭐지? 이 새끼 뭐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느낌이 들 때 문제는 남편에게 있어. 라는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할 때 그때 USB가 확 까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새끼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화가 막 이렇게 좀 짜증이 확 나면서 나름 이해 가던데 그래도 그 이해가 간다라는 부분이 그런 거야. 아니 그렇지 사람이 열등감을 오면서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그걸 녹음을 해. 남편에게 있어서 큰 문제점은 뭐냐면 현실과 자기의 어떤 이 가정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글 쓰기 위한 소재로서 아내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고 그 싸움을 녹음하고 그 글로 옮기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유분방하고 뭔가 이 가족관계의 가치가 훨씬 더 개방적인 프랑스 사회 안에서도 이 남자의 행동은 굉장히 잘못돼 있다. 굉장히 우러져 있다.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저한테. 아, 그래?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은 모든 원인이었고, 뭐, 죽었건, 뭐,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건, 아니면 그냥 슬쩍 했건, 문제는 얘였다. 라는 걸로 나는 사실은 결론을 내버렸다. 그랬어? 그렇게 됐다. 저랑 많이 다른데. 저 과장은 그 반대일 네. 것 같은데? 저랑 많이 다르시네요. 김PD형이 저기 결혼을 하셔야 돼요. 저 결혼이랑 아무 상관없거든? 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젠더 나는 이미 감수성이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젠더 이슈는 아닌데, 부부가 아니라도 누구랑 같이 오래 살면은 이런 애증의 관계랑 그 사실은 겉에서 보기에는 왜 그런 걸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걸로 싸우지? 저는 뭐 이런데 사실 그거는 그 부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같은 업종에 만약에 종사하게 되면 그 옛날에 우리 가족 영화에서 했었나요? 오징어와 올해. 네. 스퀘어 앤 더 웨일. 거기 보면은 그 부부가 되게 뉴욕에 잘 나간 옆이는 아니고 하여튼 되게 지적으로 서로. 네. 근데 아내가 책 출판을 성공하니까 이 아버지가 비웃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걸로 이제 이혼도 하고 막 외도도 하고 애들한테까지 그렇게 주입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그 남자의 찌질한 그 열등감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진짜 그 싸구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 아내가 만약 잘 되면 그걸 박수 쳐주고 그걸 서포트를 해줘야 될 텐데 왜 저러나라고 나는 그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녀를 떠나서 인간이 인간한테 느끼는 그 열등감 그거는 되게 강력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살리에리 우리가 아마데우스에서 봤듯이 그 일단 한번 열등감을 느끼면 저는 그런 거 이렇게 가끔 무슨 사람들 얘기할 때 내가 이거 뭐 정치적인 이슈라서 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누군가를 공격할 때 왜 저러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또 공격을 할 때 하시하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깨무르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되게 찌질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지도 않은데 그런 일을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저는 이 감정을 이 부부간에 있는 감정을 열등감이라는 말로 단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등감. 저는 열등감이라는 말을 아예 빼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남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었죠. 예,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열등감에서 오는 힘든 게 아니라 일부죠. 일부.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 되게 이렇게 상대의 어떤 행동, 무책임함, 그 무책임해 보이는 행동들에 대한 어떤 누적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되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그것들이 누적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등감, 형이 지금 열등감이라는 말로 이걸 되게 확 얘기를 해버리는 게 그 부분을 지금 아까 김 PD가 얘기해서 난 얘기한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남자는 그 와이프에 대한 그걸로 이 사람이 그런 게 생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거에 대해서 이 남자가 못 견딘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무력감도 아니고 나는 약간 정답은 없지만 각자 느낀 걸 말씀해 저는 그 무력감이 아니라 무력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그냥 그 참을 수 없는 상대의 반응. 예, 그거에 이제 질릴 대로 질린 그 반응이 제가 지금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두 사람 간의 그 말다툼에서 봤을 때 아내가 이렇게 그 계속 제시하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너는 어땠고 막 이렇게 그 논리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리액션들이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부부는 이런 언쟁을 넘버 원, 넘버 투 시리즈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했던 언쟁을 또 하는 거지. 그러면 더 막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해가 여기서 되더라고요. 이 안가주망적인 시각을 들여보면 헤어지지 뭐하러 그러고 살아. 그 부부지.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남자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났어. 근데 난 이 남자를 사랑해. 그건 외도일 뿐이야. 이거 일반적이지 않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프랑스 사회에 그 정도도 통용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어떤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 다 일반적으로 완전 일반적이지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남자는 어떤 게 있냐면 그걸 녹음해서 자기 뭘 하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절박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 근데 그 부분이 다 자기 아내를 찌르고 있는 거야. 너 때문이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자가 드세길 수도 있고 뭐. 근데 지금 이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거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 부부의 그거가 가고 이 애가 또 가잖아요. 걔도 간다고 그래야 되나? 걔는 아니다. 이 아이의 그거가 이 영화에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활용점정이에요. 그렇죠. 이 부부의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남자 탓이다 여자 탓이다 여자가 사실 제가 나쁜 범인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면 될 텐데 난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무력감이나 자기 와이프는 성공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여기로 이사 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법정에서 보면은 이 와이프가 썼던 소설이 다 자기 어떤 자전적인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성공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견 작가가 된 거죠. 근데 얘도 이제 녹음하기 시작한 거야. 나도 한번 써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지. 이게, 나는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재능은 있는데, 그거를 구슬 서마를 못 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을 난 많이 봤거든요. 뭐 음악이나 뭐 글이나 이런 거 쪽을 보면은, 잘 안 돼요. 그게 달라요. 그건 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절망감, 좌절감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형님들 얘기 들으면서 이 영화가 이러니까 좋은 영화다. 라는 걸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데. 좋은 영화인데. 자,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그 남편 USB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이 영화에서 보면 남편의 유일한 변론이에요. 남편의 자기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 유일하게 변호할 수 있는 장면과 목소리입니다. 오케이. 그 변호를 듣고 오샥 형은 남편의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최 과장님은 최 과장님의 느낌 그리고 김 PD 형은 아니야 남편 나빴어 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나쁘다기보다는 이 남편은 뭐든지 억울한 거야 그냥. 억울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 좀 더 깊게 들어가자. 감독의 연출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저요? 저는 언젠가 한번 비슷한 맥락으로 김 PD 형이 얘기한 적 있어요. 영화 조커에서 불친절, 매너. 저는
남편의 심정은 와이프의 불친절과 매너가 없음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무력감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지만 저는 남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이프한테서 나만큼의 친절함, 배려심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내 자존감이 추락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냥 봐서 그때의 상황은 자존감의 추락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자존감의 추락에 해부였다. 근데 그렇게 느껴져서 일단은 남편의 본인에 대한 변론은 그렇게 봤다. 그리고 뭐 영화의 결론은 이제 뭐 어떻게 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 혹은 아이의 증언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그것들이 다 뒤집혀질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근데 아들의 그 증언 그 시퀀스는 다니엘의 그 시퀀스는 진짜 업어치기 한 판이었던 것 같아.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이 표현들이.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게 워낙 영화가 이렇게 느리고 좀 밋밋하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요거 정도의 어떤 연출만으로도 진짜 업어치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애가 연기를 되게 잘했어요. 잔잔한 호수에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서 이렇게 파문이 일듯이.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재미네요.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이 아이의 그거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줬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50대 50이야.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 이 법정에서 이 싸움은요.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왜? 증거가 없거든. 그래서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심증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데 아이의 그 한마디, 아이의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맞구나라는 확신만 줬을 뿐이야. 나는 그 반대였어. 나는 그 애가 그러는 바람에 나는 뒤집혔다. 나는 왜 쟤가 저러지? 뭐 이러면서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게 재밌게 만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재밌죠. 지금 해석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알약 토사물. 그건 아스피린? 누구 거야?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누구 거야?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잖아,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트위스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범인이 누구냐를 결국 말할 수 없게 만들어주거든. 근데 아이의 시각은 뭐냐, 아이에 대한 부분도 좀 이상해. 뭐냐면, 아빠가, 쟤가 저 남자 아들이라 저러나? 그런 생각까지 막 엄청 나도 트위스트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주 솜씨가 좋은 거가 뭐냐면, 이 아이의 시선 그거 플러스,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계속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게 원래 이제 아스트리아스라고 그 클래식 기타 하는 사람들은 이게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면 이제 고급판이 하는 그런 연주곡이죠. 그 되게 이렇게 현란한 피아노 치는 애들이 그 꿀벌의 비행 그거 치듯이 기타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피아노로 이제 변주를 해서 계속 나오죠. 근데 이거 얘가 계속 그걸 쳐. 그렇죠. 나중에 좀 잘 쳐. 잘 치죠. 나중에 좀 잘 치는데 처음에 그걸 내가 막 치면서 이 아이의 심리 변화. 그렇죠. 그러면서 법정에서의 변화. 나는 이 영화에서 제일 빛나는 부분이 이 아이랑 판사랑 나누는 대화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민감한 과거들이 까지니까 아이를 재판에 못 오게 합니다. 법정에서. 근데 아이가 오겠다. 그래서 너 오면은 이거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상처받았다. 근데 그 대화가 되게 아까 업어치기라고 그랬는데 난 여기 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얘가 냉정하게.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애가 얘잖아요. 좀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스테레오타입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만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거야. 이 애가 뭘 봤는지 볼 수는 없으니까 뭘 아는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증언도 번복하고 그러니까 이 얘가 가장 큰 변수인데 나는 그 증언으로 나는 확신을 좀 얻었지. 어떤 확신? 그거는 별점 매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형. 그걸로 마음의 확신을 얻은 거라니까요. 이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 포함한 당시 배심원들의 마음의 확신을 준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이거를 자꾸 휴머니즘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건, 이 본능에 충실해. 엄마를 감싸고 싶어 해. 영화 시작부터. 아시죠? 아이가 하나씩 빼먹잖아요. 그죠? 무언가를 빼먹고 기억을 잘못하고 있고 이런 게 본능이거든. 그거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그래서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가 이거는 진짜 아까 오석형도 표현했지만 이거는 여타 법정을 봤던 어떤 범죄의 수준을 이렇게 훨씬 넘는 영화구나.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이렇게 까놓고 할 수 없는 또 한계 속에서 뭔가 자기의 감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겉도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4명 다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영화의 매력은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편에 서서 어느 방면에 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다른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네. 그 포렌식 하는 법 과학자들, 법의학자들도 다 다른 얘기를 해. 그렇죠. 그 사람도 어떤 딱 그 입장에 서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입장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네. 또 경찰 쪽은 다 유죄 그쵸, 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예.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이 법정 이것도 여기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정말 맞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유분방하면서도 네. 그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네. 좀 되게 특이했어요. 저는 그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언론이 엄청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 뭐 아내가 유명 작가였다라는 뭐 설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야, 이 정도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받는다고? 나는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사건은 들더라고요. 예. 뭐냐면 증거가 없이 이 남자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막 있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근데 저는 우리나라면 그 정도로 관심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제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네. 어우 왜 이렇게 잔인해, 잔혹해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이 간다면 저기는 미스테리, 왜 저러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렇죠. 지난 세기에 이제 미국을 강타했던 그 오제이 심슨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스케일은 아니지만 어떤 유명한 작가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이고 이 남자는 또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관심을 끌었겠죠. 그 김광석의 죽음이 그렇죠. 김광석 그런 것처럼. 예. 그게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대한 이슈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얘기니까 이제 언론에서 관심을 끌었. 국적을 몰아서 얘기하긴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 중에 하나는 냉장고에 있는 아이시 신세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약간 살해마을? 프랑스 쪽 사람들이었잖아. 하여튼 그거는 전혀 다른 거고. 근데 이 영화가 나는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되게 피곤하고 막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 막 이 시간까지 막 새벽 걸 싸갖고 가서 봐갖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그래 뭐 이게 프랑스인데 뭐 얼마나 재밌나 보자 이러고 봤는데요. 팔짱을 이렇게 끼다가 반대로 이렇게 낀 거야. 이렇게 끼던 발장이 이렇게 껴진 거야. 그 라디오라서 안 보이거든. 라디오에서 안 보이겠지. 반대로 껴진 거예요. 그냥 팔짱을 네. 풀지 못하고 그냥 껴진 거야. 근데 방향이 좀 달라. 같은 팔짱인데 좀 다른 좀 팔짱이더라. 다른 팔짱이야. 왜냐면 처음에는 예술 영화 특유의 그 있잖아. 막 클로즈업 확 나오고 막 이 음악 펑펑 뛰고 뒤에 뭔 상황인지 모르는데 음악은 펑펑 뛰고 있고 막 이런 거에 되게 막 거부감을 막 느끼다가 이 사건이 팍 터지는 거에서 이제 팔짱을 다시 끼게 된 거죠. 이게 이게 살인 사건이네? 근데 이거 어쩌자는 거야? 왜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누가 왜 죽은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면서 눈을 뗄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 예술 영화라기는 보다도 약간 독립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 영화가 다 예술 600만 불, 700만 불 정도 들여서 만든 되게 어떻게 보면 저예산 영화고 그렇죠. 프랑스 영화니까 돈이 많이 들 게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이게 만약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으면 몇 천만 불을 들었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500만 불 정도 벌었으니까 일단 흥행은 아유 했네요. 지금 김 PD가 예술 영화라고 했는데 예술 영화는 아니고. 왜 예술 영화니? 예술 영화지. 예술적으로 다 왔으면 예술 진짜 영화. 예술 영화를 안 봤구나. 예술 영화 뭐 아까 저 티타늄 같은 게 예술 영화를. 예술 영화라고 그러면 사람들 안 보. 예술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흥행으로도 꽤 성공을 했고 물론 이제 이게 깐느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개봉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바비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범죄 도시 같은 게 되는 나라죠. 사실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37도이나 혹은 그 폭레프의 연인들이나 이게 이제 프랑스 영화의 어떤 제 일반적인 감각이거든요. 어렵잖아. 그랑브루도 어렵잖아. 아니 이게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 굉장히 그랑브루가 어려워? 다르다고. 그러니까 감각이 달라요. 그냥 생각 자체가 그 다르고. 베티블로 달라. 행동 자체가 다르고 야하니까 이 개방도가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프랑스 영화지? 그러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첫 단계부터 그래 프랑스 영화 이러지 막 이러고 본 거예요. 다만 이게 법정을 끌고 가면서 법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법정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부터 모든 게 다 좀 약간은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면서 그 어그러진 것들이 그 부부에겐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어그러져 있었나 막 이런 것들을 견주게 되니까 짜증은 나지만 끝까지 왔더라. 네. 그러면 뭐 우리가 네. 우리 배심원이 돼가지고 변주 그만 올리고. 네, 유죄무죄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점과 함께. 네. 좋은 영화를 찾아봐 원하는 이 취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100번째 추락의 해부. 자, 네. 이제 벌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벌점을 매겨보죠. 자, 유죄인지 무죄인지까지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점 5 스케일.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책 아직도 팔고 있나요? 네,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절찬리. 일세가 거의 다 팔렸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이게 별점을 아까 진욱이가 막 조사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허투루 못 하겠는데 함부로 빵 좀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부터 또 다시 또 리셋하는 마음으로 또 함부로 하셔도 그렇습니까? 괜찮죠. 뭐. 네.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더 함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전에 최 과장님께서 별 하나에 대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제일 처음 기억하시죠? 뭐 치킨. 네, 치킨 기부였죠. 네,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팥 기부가 있었어요. 아, 팥빵에 네, 팥. 팥 기부였다가 다시 치킨 갔다가 다시 책으로 왔다. 아, 네, 야, 이런- 친구들 이거 언제 다 들은 거야? 옛날 거를. 좀 며칠 걸렸어요, 사실. 예,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무용보, 나 가끔 차 장기 운전할 때, 뭐 들을 거 없으면 요거 음악 듣다가 이거 무용보 아무거나 그냥 눌러서 듣거든요? 팟캐스트 그걸로. 재밌어. 내가 아닌 것 같아. 와, 내가 저런 말을 막 했나? 막 싶더라고요. 네, 하여튼, 과거는 다 기록됩니다. 여기 추락의 해부처럼 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진욱이부터. 네, 추락의 해부. 제가 뭐 영화 보는 시선이 뭐 달라졌다, 뭐 사실 이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좀 더 제 시선에 좀 충실해졌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영화 보면서 저는 형들과 이런 얘기가 나오겠거니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면 정말 이 영화 내가 좋게 본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형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들을 들으면서 와,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일 수 있고 좋은 영화 맞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고요. 뭐 진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을 이렇게 건조한 듯한데 건조하지 않게 정말 가랑비에 내 옷이 다 젖어가는구나. 젖었구나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영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놀라면서 또 하나는 뭐 조금 전에도 오작 형이 표현도 해줬지만 우리를요 배심원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 점이 가장 법점 놀랐습니다. 영화니까. 예.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곱씹고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고 막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들을 배심원의 자리에 앉혀서 배심원처럼 만들어줬구나라는 이 영화의 역할에, 그리고 이 감독의 연출에,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 이 시나리오와 이 흐름에 저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일단 제 점수는 그래서 4.5점을 드리도록 하고요. 평균보다 높네요. 평균 아까 4점 뭐 017? 외우셨네요. 옛날에 017 번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노트를 쭉 수만 가지 내용을 쭉 적긴 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제 가까이 있는 우리 와이프가 영화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제 노트를 갑자기 확 잡아 끌더니 막 뭔가를 막 열심히 끄적였어요. 정말? 끄적여서 제가 그 문구를 제가 읽어보고 그래 나도 이 마음이었네. 너무 아름다운 신혼이다. 그래요.
막 끄적이고 아무 말 없이 그치, 너무 지금은- 러블리한데? 지금 극장 가다 할 때 그 깜깜한 화면을 보면서 메모를 노트에다가 하더라고요. 뭔가를 막 적잖아. 열심히 적습니다. 그걸 이렇게 써는 거야? 똑바로 해. 이렇게. 봤지? 누가 이 영화 보자고 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너 저 남자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 혼자 봐라. 똑바로 해라. 너 혼자 봐. 막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네, 내용인즉슨 증거도 없는 재판, 언어의 해부로 재판했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났더니 고수야. 그렇네라는 생각을 제가 같이 하게 돼서 추락의 해부였지만 언어의 해부로 재판이 되는구나. 저기 생각을- 존경하세요. 네? 부인님 존경하세요.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훌륭한. 네, 제 점수는 4.5점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판결은 네. 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산드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이 산드라의 저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네. 산드라의. 근데 그러면 유죄라면 네. 우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획범죄라고 보십니까? 1급입니까? 2급입니까? 우발과 계획이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발적이지만 그 안에 본인의 어떤 정리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 이 USB에 대한 증거물은 빼박이다. 남편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라는 심증이 저는 자꾸 들어서 남편이 뭘 준비해? 그 무언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언가는 어떤 선택이겠죠? 그 선택이 이쪽이었건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좌우지간 그래서, 유죄다. 네, 저는 남편은 무언가를 준비했던 길티다. 거고 네, 저는 산드라는 유죄다라고 네. 남편이 이혼을 준비했다고? 그러면 아기애는 위증이다. 저는 아기는 위증이다가 아니고 아이는 본능이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진혁이 4.5점. 최 과장?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영화 보면서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게 제가 알고 싶었던 말이에요. 형 지금 와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참 희한한 게 볼 때는 이거 너무 길고 짜증나고. 예, 영화가 길어요. 심란하고 찌지. 나 네. 원망했지 또. 찌지. 예? 나 원망했지. 원망은 아니, 제가 보자 그랬잖아요. 나는 원망했지. 더 재밌다니까 지금이. 근데 이게 보면서는 재미가 없는데 이거 얘기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은 들긴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겠다. 근데 이거 스포일 때문에 우리 막 까놓고 막 서로 입장을 막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하진 못할 텐데 라는 또 이런 걱정과 함께 오긴 했는데 확실히 얘기를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밤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끼리도 정말 그냥 까놓고 그냥 다 까놓고 다 얘기하면 밤새도 얘기할 수 있을 최 것 과장이 같고. 혼자 봤어? MJ랑 안 보고? 혼자. 같이 보지. 근데 이런 영화 보자 그러면 싫어하죠. 감지보면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노트를 뺏어서 너 똑바로 다시는 해라. 이런 거 보라 그러면 박지죠. 똑바로 해라. 죽는다 막 이런 거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이게 지루하진 않는데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문법에 사실 저조차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정말 이런 유형의 영화조차도 즐겁게 볼 수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지만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신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 있다면 아주 좋을 영화지만 그쵸. 그냥 나는 이 영화 볼 때 굉장히 즐거웠으면 좋겠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걸 바라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고 고문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추천은 하지는 못하겠어요. 추천 지수로 봤을 때 저는 한 3.6점 정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심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유죄냐 무죄냐. 저는 법적으로는 무죄. 하지만 이 아내 산드라는 유죄.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산드라의 모습은 유죄다. 산드라가 밀었다. 아니요. 이거 말고 그냥 왜? 이건 나쁘다. 배심원으로서는 무죄인데 밀지는 않았는데. 법적으로는 무죄. 남편보다 아내가 더 나쁘다.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심증상 민거나 마찬가지다. 심증상 민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제가 사뮤엘이다. 그러면 저는 산드라랑 그날 대화, 그 전날의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같이 나랑 이 삶을 나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정도 배려나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없다면 분칠전하고 나는 더 이상 살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반대는 성립 안 하고? 예? 나는 그때 예. 근데 그 어떤 것도 난 쌍방과실이라고 보는데. 확실한 건 없어요. 그렇지. 저도 그냥 제가 그냥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맞아. 확실한 건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이 정도 제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황인 것 같다라는 예.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이상. 네. 김 PD.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나는 이게 굉장한 권위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위의식? 왜냐하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이 지적 유의가 그래 사람들은 이런 거야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건데 잘 모르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져보겠어. 그래 한번 헷갈려봐. 막 이런 느낌이 충만해 있는 영화죠. 그게 재미예요. 이 영화 되게 그 부분의 재미를 잘 살렸어요. 제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아주 감정적으로 그 부분을 느낄 수 만큼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람은 그런 지적 유의도 필요하고 때로는 뭔가 굉장히 인간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들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새벽 2시에 표를 사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짜증을 나게 보면 그럴 필요가 있냐? 라는 부분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상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당연히 재미없는 영화야. 근데 뭘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재미없는데. 그러나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겠죠. 이거 인정해야지. 그죠? 왜 예술영화처럼 느껴지는 영화를 예술영화만 안 되고 이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욕먹으면 되고 그렇게 잘나면 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최근에 난 심파고 싸구려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드라마 중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드라마 요즘 막 핫하거든? 맞아요. 나 되게 재밌게 봐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려고 하는데. 차라리 나는 이 부분이 나한테 재밌게 느껴지면 난 그것도 즐겨도 된다고 생각해. 물론 그것만 또 그 안에서 막 벌어질 수 있는 편협한 거를 막 즐긴다 그러면 그건 좀 편협해 라는 어떤 충고도 들어야겠죠. 나도 편협한 부분에 대한 충고는 듣겠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솔직히 재미가 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보다 재밌다라는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그렇죠. 재미로는. 그죠? 제가 들 수 있는 부분은 이 영화는 굉장히 지적 유의와 사람들의 어떤 부부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머릿속으로 막 자극적인 부분을 막 붙여놓고서 그걸 법정으로 막 끌고 가고 검사 이상하게 만들고 막 거기에 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사실은 애까지 끌어들여갖고 애가 막 증언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까지 나는 느꼈다. 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드리자면 1점을 줘야 되는데. 1점을 줘야 된다고. 1.1. 3.1을 줄까 4.1을 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4.1점을 드릴게요. 근데 영화 잘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구만. 이랬다 저랬다 아주. 뭘 이랬다 저랬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뭐. 예. 응?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그거가 중요해. 이 여성은 유죄일 수 없어요. 아내는 유죄일 수 없어. 유죄는 모든 부분의 유죄는 남편에게 있어. 그리고 아이에게도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의 완전 유죄야. 안가주망이야? 안가주망이에요. 증거도 없어. 알겠고요. 무죄예요. 예. 되게 눈으로 보시는데요, 지금? 지금까지 절 물어봤어요. 살아남자들은 다 무죄다. 알겠고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 끝나고 싸우시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산드라 휠러 이 배우의 연기에 박수를 스탠딩 오를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아직 그 푸어띵을 못 봤어요. 가여운 것들. 그 영화는 아직 개봉을 안 해가지고. 네. 근데 또 저기잖아요. 요르고스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씩하잖아요, 그 감독. 하여튼 그래서 보기는 싫은데 뭐 또 봐야 되겠죠. 뭐 잘 만들었을 거예요, 또. 네. 근데 그게 이제 유력해요, 사실 지금 왜냐면 지금 쫙 다 휩쓸고 오고 있어. 그래서 근데 대항마이지 않을까. 이번에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제 김 PD가 좋아하는 최과장도 좋아하는 아네트 베닝이 또 다시 오스카 후보. 이번 영화에서 아네트 베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드라는 아네트 베닝이 이제 58년 개띠니까 네. 나이가 이제는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수영복 입고 전 너무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내가 늙었죠. 사랑했던 아네트 베닝 어디 가셨어? 아니 근데 저는 그 노익장이 좀 보기 좋더라고요. 뭐 멋있긴 하죠. 조디 멋있는데. 포스터랑 함께 네. 그 영화 꼭 보시고요. 수영하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근데 이번에 후보에 올랐고. 네. 그리고 캐리 멀리건이 또 산드라 율러에 닮은 그 마에스트로에서 번스타인 와이프로 나와가지고 미세스 번스타인 역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번에 여우주연상 각축도 좀 볼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 배우가 난 특히 여기서 이렇게 차 안에서 우는 장면이 있어.
나는 거기서 무죄 확증 심정을 굳혔고요. 이 여자는 나는 무죄다. 남편이 뛰어내린 거나 그랬다. 이렇게 확신이 섰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얘가 연기를 했다면 진짜 마녀지 마녀. 근데 감독의 심정에서도 이 여자가 무죄인 거를 좀 몰아가는 그런 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위증 같습니다. 네.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위증을 한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겠죠. 그렇죠. 이 가족을 위해서 그게 좀 가슴 아픈 씬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판정은 그렇고요. 별점은 4.5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만든 영화고 뭐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법정 영화들에 섞여 있으면 군계 일학인 것 같아요. 촬영이나 편집 이런 게 훌륭하고 젊은 이 여성 감독의 앞에 귀추가 또 주목이 됩니다. 네. 한 번 더 볼 거예요? 뭐 좀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볼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 평점 바꿔야 되나? 지금, 나는- 지금 빨리 바꾸세요. 나 추천 지수로 한 건데. 빨리 바꾸세요. 사람들에게. 자기 바꾸라, 빨리 평점이지 뭐. 아니 근데 내가 느끼는 나도 영화 잘 만든 영화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들 고점을 줘서 추천 지수가 아니라 이거 아까 전에 추천 그 지수로 해야지. 아니 이 얘기 전에도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네, 알았어. 네, 이대로 해. 아까 이대로. 아까 최 과장이 뭐 2점 줬다고? 하여튼 자, 그러면 점수를 합산해 주세요. 몇 점 준 거야? 3점 몇 점? 3.6점. 3.6? 좀 빠졌네. 빠지긴 빠졌네. 네, 점수 100회, 100번째. 100번째. 극장하다. 추락의 해부 점수 추락의 해부. 말씀드리도록 점수는요? 하겠습니다. 4.5, 3.6, 4.1, 4.5에서 16.7점. 나왔더니 4.2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4.1이 안 되고 2가 커피가 아껴서라 좀 열심히 아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김 PD가 별점 테러를 안 해가지고. 예. 테러 해줄 걸 그랬나? 해줄 걸 그랬나? 아니 뭐. 아니 뭐 잘 만들었다는데 뭐 뭐라 그래. 재미는 없지만.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대사가 아까 전에 형들이 이제 엎어치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마지막 대사는 저는 엎어치기를 한 번 더 했거든요. 어디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 대사는 엎어치기가 한 번 더 있다. 애기가 엄마한테 한 얘기? 서로 나눈 얘기. 예. 엄마와 아들의 대화는 엎어치기가 한 번 더 있더라. 이게 뭐야? 그 뭐 엎어치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나는 아니고.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개 껴안고 있는 거. 네, 걔랑 이렇게 마지막에 잠드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궁금했어.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걔가 여기를 너무 잘해요. 옆에 와가지고 사람 같아. 그렇죠. 옆에서 탁 메시. 뛰어서. 로봇 아니야, 로봇? 마지막 장면도 이게 메시. 진짜 와, 이거 진짜 이상하네 영화. 마무리가. 좀 으스스한 느낌도 같이 들었죠. 그렇지. 이게 있다니까. 그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 개가 되게 중요한 모티브고 중간에 또 그 변호사가 산드라한테 개 닮았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바셋 하운드 닮았다고. 바셋 하운드가 여러분들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왜 허시퍼피라는 신발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개가 사람들이 그 개를 보고 허시퍼피라고 그러는 거야. 귀 길고. 귀 긴. 그게 바셋이거든요. 뾰족하고 주둥이 뾰족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개를 보면 허시퍼피라고 해서 허시퍼피는 그냥 신발 이름이고요. 그 개 이름은 바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근데 이것도 우리 정도 연식이 있는 사람들이 허시퍼피라 그러지. 하여튼 개가 아주 여기서 메시야 메시. 그렇죠. 이름이 메시잖아. 아니 그래서 영화 보고 나오면서 저도 대화를 나눴던 게 그거 있었어요. 야, 이거 분명히 동물보호협회 무슨 참여하에 같이 촬영했겠지, 뭐 수의사 참여했겠지. 근데 뭐 그런 안내문은 안 나오던데.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여자가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이런. 우리는 그 태종이방 사건 이후로 모든 동물 나오는 영화에서는 엄청 신경 쓰죠. 네. 신경 엄청 쓰더라고. 그건 우리 이제 여론에 그렇게 하는데 미국 영화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동물 그거 학대하지 못하게 우리도 돼. 뭐 프랑스 영화는 안 그런가 봐. 동물 뭐 출연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 태종이방원 이후에. 잘했고요. 근데 그건 너무 심했죠 그때. 네. 근데 진짜로 아까 전에 뭐 말매 얘기했지만 이거 한 장면 한 장면으로 계속 얘기하면 밤샐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뭐 그만. 얘기거리가 많은 그런 100번째. 좀 더 하고 싶은데. 추락의 해부. 아주 100번째 100분 추락의 하면 안 돼요? 해부였고요. 네. 100분 토론 같이. 100분 넘어가고 있고요. 100분 변론으로. 100분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101회로 찾아뵙겠습니다. 101회는 뭐 번스타인 할까? 아유, 그거 번스타인? 해야죠. 100일에는 101번째 닮으신 분들. 아니, 101번째 프로포즈나 이런 거요. 알겠고요. 네. 음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 음악이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50센트 그거가 있었고 중간에 그 아스티리아스 전설
그 곡 변주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는 역시 쇼팽의 에뛰드 E 마이너 아름다운 정말 내가 쇼팽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그걸 엄마랑 애랑 같이 치잖아요. 엄마가 오른손 치고 애가 이제 그쵸. 코드 치고 피아노 잘 치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렇게 뭐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못 보는 보면서 척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기특하더라고. 아들 아빠로서 아니 아들 아빠로서 그렇게 잘 치는 그 나이에 피아노 잘 치는 애들 보면 기특하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뭐 피아노 뭐 우리 은호는 신동처럼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못 치던데. 에이, 형, 은호는 독도는 우리 땅 기본하잖아요. 그런 속주가 어딨어. 지막히지. 걔는 독도는 우리 땅에 없으니까 쇼팽 같은 거 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쇼팽의 에뛰드를 들으시죠. 이거는 이제 이 영화에 나온 버전이 OST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를 들읍시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고즈넉하게 100회는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 이 방송이 업로드 되면 예? 네, 2024년 설 명절이 시작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셔야죠. 또 합니까? 네. 맨날 이중과세요. 진짜 설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성격 잘 아니, 다녀오시고요. 90년대 방송처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요, 이게 형 표준이 스탠다드. 네, 새해 복 많이 또 계속 받으시고요. 90년대 지상파 방송처럼 아니, 왜 자꾸 이런 걸 하냐고. 지금도 해요. 뭘 90년대 복 자꾸 많이 받으면 90년대 좋지 얘기를 뭐. 해. 고기 감사해요. 그리고 고기, 잘 먹을게요. 고기 보내신 분은 꼭 밝혀주세요. 꼭 밝혀주세요. 예, 우리 100회 또 새해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고기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